대체 왜 음모는 꼬불꼬불한 것일까? 머리카락이 빠졌을 때 음모를 머리에 다시 심을 수는 없을까? 인터넷에 떠도는 카드라의 내용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고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한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어쩌다 이런 연구를 하게 됐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게 보통 우리가 여러 개 찍은 것 중에 잘 나온 음모의 형태는 보면 원형이 아니고 이렇게 플랫한 걸 아시죠? 약간 이렇게 눌러져 있는 모양이잖아요. 요게 이제 동그란 그 구형으로 되어 있고 전체가 고른 큐티클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기본적으로 평면상 직모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납작하게 눌렀다고 가정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바깥쪽의 큐티클이 어떤 부분은 좀 두껍고 어떤 부분은 좀 얇고하게 눌리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평으로 안 나가고 이렇게 어느 특정 방향을 통해서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천적으로 곱슬머리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직모인 사람들도 음모의 경우는 대부분 다 곱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모랑 그 머리카락은 기본적으로 유래 자체가 다르다는 게 한 가지 가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머리카락과 음모가 태생부터 다르다는 것을 이번 연구에서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침팬지의 털은 부들부들하고 고릴라의 털은 뻣뻣하면서 곱슬거립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 인류의 조상은 침팬지와 고릴라 중간 어디라고 보는 가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침팬지와 인류의 조상이 고릴라였다는 말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전부터 연구해 왔던 거는 바깥쪽에 있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큐티클이라고 부르는 거고 내부가 이제 보통 콜텍스라고 부르는 두 개로 보통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 있는 요 큐티클이 우리가 아까 그 비늘처럼 보이는 외면의 그 여러 겹겹이 층이고 그 바깥 층의 형태가 머리카락의 품질을 좌지우지하는 샴푸나 린스나 이런 것들이 다 그 표면에 의해서 느껴지는 감성이거든요. 층층이 마치 벽돌이 쌓여지는 것처럼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다섯, 여섯 층이 이렇게 쪼르륵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요 안에 내부를 보호하는 요 층이고 요 층의 개수가 실제 음모나 머리카락이 전혀 다른 개수와 두께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이 안에 보호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까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음모와 머리카락도 다르고 또 몸에 있는 여러 털들이 형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감성인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는 뻣뻣하다고 느끼고 어떤 경우는 이제 부드럽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 층의 개수에 따라서 머릿결이 더 부드럽다 안 부드럽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건 아니죠. 층 겹겹이 올라가 있고 맨 아래쪽이 헤어의 뿌리 부분이거든요. 그 뿌리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바깥쪽을 계속 보호하는 층들이 생기면서 자라게 되고 결국 이 여러 겹겹의 층의 형태가 전체적인 이 헤어의 형태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나무 나이테처럼 가겠네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가게 되고 또 자라가게 되고 우리가 이 머리카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황산이나 염산에 담가놔도 녹질 않아요. 전혀 녹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기에다가 황산, 염산 뿌리면은 막 칙 타들어가기도 하고 옷도 구멍이 뚫리고 막 가죽에도 손상이 가는데 분명히 인체 유래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녹질 않아요. 막 털들이 막 남아가지고 몸속에서 이렇게 그냥 뭉쳐져 있는 꾸준하게 먹다 보니까 우리 실수로 한두 개 먹던 게 남아가지고 계속 그게 이제 하수구를 막듯이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머리카락을 못 녹이게 만드는 게 이 털의 구조에서 어떤 부분일까라는 걸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전부 다 이 바깥쪽에 있는 요 큐티클에 의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연구는 이 큐티클을 따로 모아서 생물학적으로 이러한 강산을 이길 수 있는 코팅 소재로 쓰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이번엔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쩌다 이런 연구를 하게 됐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건 저희가 처음에 교수님과 연구진은 염색약과 머리카락 손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는데 머리카락이 황산 같은 아주 강력한 산에도 녹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른 털도 그럴까 싶어서 몸에 있는 여러 털로 실험을 하다가 이미징 기술의 발전으로 털들의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 최초로 과학적인 데이터가 확인된 음모의 꼬불거림 이유에 대한 논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머리카락보다 음모가 더 강력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혹시 머리카락이 빠졌을 때 음모를 머리에 다시 심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얻은 답변은 이론적으로는 음모를 머리카락에 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심을 때는 음모의 모낭 전체를 머리에 이식하는데 이렇게 되면 머리에는 꼬불꼬불한 털들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곱슬머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음모를 실제로 머리에 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보통은 가슴 쪽 털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중심에 있는 거 메듈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세포들이 이제 쭉 빽빽하게 쌓여서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을 이루면서 아마 가운데 조금 비어 있는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비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비어 있다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약간 뭐 영양분이 들어가는 뭐 층 같은 뭐 그런 형태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먼저 샘플들을 잘라두고 왼쪽이 음모, 오른쪽이 머리카락인데 검사할 때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본다고 합니다. 음모토를 보관해둔 샘플병입니다. 이런 거 할 때는 막 소독도 해요? 소독은 하지 않고요. 그냥 세척. 세척. 네. 그 단백질, 즉 펩타이드 본딩을 화학적으로 보고 있는 단면의 그림입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그 산이나 염기가 오줌이 머리카락을 공격하게 되면 저에 있는 단백질 구조들이 이제 변성이 일어날 거고 그 변성은 기계적인 변성도 있지만 즉 이제 물리적인 어떠한 변성도 있지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산과 염기에 의한 화학 반응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 정도를 풀이의 적외선 분간 장치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번 연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엉뚱하다, 또 시간 낭비 같은 연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런 연구 데이터들이 하나씩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 진화와 관련된 실마리를 제공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